네 번째, 조선 전기 내종친들의 활동과 영해군의 상황입니다. 영해군은 종친의 국가 공식 행사 참여 기준이 되었습니다. 영해군이 활동하던 때는 문종, 단종과 세조 시기죠. 이 무렵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 가이드라인으로 영해군 이상, 대군, 제군, 종친, 영해군 이상 등의 표현이 30여 차례 나옵니다. 영해군 이상은 세종의 왕자들, 그리고 정종의 왕자, 태종의 왕자를 의미합니다. 영해군의 아우인 담영군은 12살에 숨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생존한 세종대왕의 왕자 중 영해군이 막내였습니다. 이는 공식 석상에서 영해군 이상이 내종친으로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종 승하, 즉 세종이 숨진 뒤 문종과 단종을 거치면서 신하들의 세력이 대단히 커지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한 왕족들도 정치에 적극성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세조 때는 종친들이 공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기에 이릅니다. 국정 참여는 군사, 외교, 궁궐 숙직, 왕명, 그리고 왕명 출납 등 국왕의 통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왕의 국무수행 일환으로 진행된 공신 책봉과 궁중의 연회에도 종친은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또 명나라 사신 인견, 활쏘기대회, 사냥후 연회, 조휘후 모임, 공신들의 회맹연 등에서도 내종친들이 임금을 보필하며 꼭 참여를 했죠. 문종, 단종, 세조시대에 임금과 가까운 내종친의 기준이 바로 영해군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왕자들이 국정에 깊이 관여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해군의 친형인 밀성군은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서 국정 전반을 자문하게 됩니다. 세조는 반란 사건과 같은 긴급 국가 현안 사안에 대해 밀성군에게 의견을 구했고, 예종은 아예 숙부로 호칭하며 영무나 고변, 세종의 천장 등의 대책을 물어봅니다. 밀성군이 정사 자리에 배석해 국왕 정무를 보좌한 반면에 영해군은 정치 일선이 아니라 연의 참석을 주로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활동과 거리가 있는 사직대제나 종묘대제, 선왕들의 재향후 음복연, 왕족이 왕에게 올리는 헌수, 사신의 파견이나 외국 사신 인견, 조회, 활쏘기대회, 격구놀이, 사냥 등에 뒤따르는 그 필요연, 연회에서 주로 참석을 합니다. 잔치 뒤에는 흔히 보통 말이나 비단, 부채, 활 등의 기념품이 상품으로 나오죠. 이처럼 영해군은 내종친임에도 불구하고, 즉 왕의 국정 수행에 직접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 연회에만 참석을 합니다. 이는 영해군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해군의 졸기에는 화합하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없는 맑은 영혼의 인간형으로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와 거리를 둔 영해군은 왕들로부터 지극한 예우를 받게 되죠. 단종은 2년 1454년 3월에 온양 온천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 신빈 김씨를 뵈러 가는 영해군에게 아주 넉넉한 지원을 합니다. 당시 신하들은 신빈 김씨가 이미 계양군 등 아들 삼형제와 동행했기에 다른 왕자가 온양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종친의 온천 수행 때 수발들어야 하는 백성들의 피로를 우려한
대신들의 반대였던 거죠. 그러나 단종은 환관을 한강에 보내고 전송까지, 즉 풍화까지 보내 전송을 합니다. 어머니 신빈김씨 상을 당했을 때는 영해군에게 왕은 특명으로 녹봉을 내리기도 합니다. 세조 11년인 1465년 1월 16일 기사에 임금이 호조에 지시한 내용이 보이죠. 영해군이 비록 상복을 입고 집에 있지만 녹봉을 지급하라. 성종 4년 1473년 7월 21일에는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절에서 불공들이는 사대부, 부녀자들의 처벌을 주장합니다. 즉 조선은 유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대부 여인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니까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풍속사범,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해군의 장모도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제목은 음남풍속, 조장행입니다. 징계 대상에는 영해군의 장모인 신윤동의 아내 이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이씨는 공신의 후예이며 영해군의 장모라는 이유를 들어서 특별히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같은 우대는 영해군의 근신한 처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위와 다투지 않고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온유한 성품을 왕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타입이죠. 영해군은 임종시 나라의 예장을 받지 말라는 유언을 합니다. 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라의 장례 때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마지막 근검의 행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해군을 쓰러뜨린 왕실, 가족력, 풍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해군은 성종 9년인 1478년 5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년인 43세의 나이였죠. 영해군이 하세하자 임금은 쌀과 콩 100석, 종이 200권, 정포 60필, 백저포 10필, 백면포 10필, 석회 60석을 부의로 내리며 대단히 애통해야 합니다. 유흥을 삼가는 건실한 삶을 살았으나 천수를 누리지 못한 영해군의 죽음 원인은 풍병이었습니다. 조선 개국 초에 조선의 왕족들은 체격이 건장하고 체질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력, 풍병이 있었습니다. 풍병은 흔히 말하는 중풍입니다. 풍병은 흔히 말하는 중풍입니다.